네, 안녕하세요. 소금돌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IRP 안전자산 포트폴리오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퇴직연금인 IRP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 먼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RP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가입할 수 있는 곳이 은행, 보험, 증권사 이렇게 세 군데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사로 가입을 하게 되면 ETF나 이런 쪽을 범위를 좀 더 넓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증권사가 그나마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보면 이제 IRP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투자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퇴직금뿐만 아니라 여유자금, 본인의 여유자금을 이제 재직 중에 가입이 가능해서 여기다가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받거나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받게 되면 이제 절세 상품으로 매우 좋다, 상당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번 넣게 되면 중도 인출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부동산이나 집을 사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레버리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많이 뽑아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IRP에 너무 많은 돈을 넣게 되면 좀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RP를 진짜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1주택자의 차가 이미 있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기본적으로 여유자금으로 여윳돈으로 한다, 그런 경우에만 개인적으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여러 군데 투자를 해야 될 곳이 있다, 뭘 사야 된다, 크게 좀 돈을 써야 된다, 이런 점에서는 IRP에 너무 많은 돈을 넣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절세 측면에서는 IRP 정말로 소금틱하다, 정말로 썰티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IRP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IRP 포트폴리오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RP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IRP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 IRP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많다,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짜야 될지 이런 거 배워보기 위해서 곰곰이 고민도 해보고 포트폴리오 짜봤는데, 우선 IR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비율이 30%, 위험자산 70%까지 밖에 못해요. 그래서 비율 제한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공격적인 ETF 투자를 하고 싶어도 안전자산을 30%를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ETF는 70%밖에 못 산다는 거, 그런 점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증권사 쪽에서 증권사 IRP 포트폴리오 노하우, 이제 소액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킨덱스 미국 고배당 S&P ETF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의 S&P 500 중에 고배당으로 이루어진 종목들을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품을 의미하거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ETF 안에 들어가려면 그 구성 조건이 굉장히 꽤 까다롭습니다. 배당 성장률이나 그런 꾸준히 배당 흐름이 좋은지 이런 걸 보거든요. 거기 조건을 봤을 때 그래서 미국 ETF로 보면 SCHD와 상당히 유사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배당 성장주 ETF인 SCHD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런 점이 있어서 SCHD와 유사한 점이 마음에 들었고, 단점이 있다면 SCHD보다는 수수료가 좀 있어요. 하지만 IRP로 만약에 사게 되면 이런 수수료를 그나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딱 IRP 용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미국 고배당 ETF를 70% 정도 채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험자산은 본인이 사고 싶은 건 막 사도 되잖아요. 이제 안전자산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된 상품만을 살 수 있거든요, ETF 중에서는. 그러면 뭘 사야 되냐?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코덱스 TRF 3070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인기가 많은 ETF 중에 하나거든요. 인기 순위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인기가 많냐, 이거 설명드리자면 자산 배분 ETF예요, 쉽게 말해서. 이 3070이 이제 30% 70%인데 선진국 주식을 30%를 투자하고 국내 채권을 70%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류가 있어요. 3070, 5050, 7030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상품 중에 3070만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제한에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투자를 하셔도 되지만 안전자산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본인이 사고 싶은 ETF를 70% 채우고 나머지 30%를 이 3070으로 채우게 되면 주식을 좀 더 많이 살 수 있는 비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사게 되면 주식이 79%, 채권이 21%가 되거든요. 이렇게 사게 되면 수익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싶다, IRP 계좌 안에서 주식을 많이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사시는 것도 3070을 사시는 게 주식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대2 정도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79%에서 21%로 이제 8대2 비율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코덱스 TRF 3070 정말로 소금틱하다, 정말로 쏠팁하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